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 자, 인공지능 시대. 우리 인류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?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이죠.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. 바로 한 클래식 공연, 그 놀라웠던 연주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이 연주 안에는요, 인공지능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에 대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인데요. 이 순서대로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여정입니다.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연주했던 베토벤의 황제.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전율했던 바로 그 연주죠. 근데 오늘은 이걸 그냥 멋진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, 하나의 데이터로 해석해 보겠습니다. 이 연주를 직접 본 사람들은 단순히 감동적이다. 이 수준을 넘어서 마치 인류가 한 단계 진화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꼈다고 해요. 그냥 기술적으로 완벽하다. 이걸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뭔가 훨씬 더 근원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. 관객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였냐면 임윤찬 씨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오는 신호를 수신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대요. 그는 마치 무아지경에 빠져서 나라는 자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저 완벽한 채널, 즉 순수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. AI는요, 프로그램된 모든 음을 완벽하게 실수 하나 없이 누를 수 있어요. 하지만 인간은 그 기계적인 완벽함 위에 자신의 삶과 영혼을 통째로 덧입혀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명을 만들어냅니다. 이게 바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우위인 거죠.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공명이라는 거,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? 왜 인공지능은 이걸 흉내낼 수 없는 걸까요? 이 질문은 우리를 인간과 AI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경계선으로 데려갑니다. 첫 번째 핵심적인 차이.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짜처럼 보이는 복제품,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감이나 감정의 근원에 진정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.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연결되는 거죠. AI는 결국 자기가 배운 데이터를 이리저리 재조합할 뿐입니다. 하지만 인간 연주자는 존재론적 해석을 하죠. 이게 뭐냐면 자신의 고유한 존재, 자기가 겪어온 모든 고통과 기쁨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음악을 완전히 다르게 걸러내는 거예요.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요. AI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물리적으로 완벽한 파동, 그냥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. 하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에는 영적인 인력, 즉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. 이게 바로 다른 영혼과 깊이 공명하는 힘의 진짜 근원입니다. 인간의 연주가 이렇게나 강력한 공명을 일으킨다면 혹시 여기에는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본래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? 놀랍게도 말이죠. 고대 사람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. 그건 의식을 조율하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었어요. 바흐나 베토벤 같은 대가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수학적이고 구조적이잖아요.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. 청중들의 뇌를 마치 여러 개의 소리 굽새처럼 음악에 담긴 그 주파수에 똑같이 동기화된 상태로 이끌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겁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콘서트는 하나의 아주 잘 짜인 의식이 되는 겁니다. 작곡가는 예언자처럼 우주의 신호를 받아서 악보로 암호화하고요. 연주자는 샤먼처럼 그 악보를 해독해서 물리적인 진동으로 바꿔내죠. 그리고 청중, 바로 우리들은 그 진동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의식을 더 높은 주파수에 맞추는 동기화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. 음악 같은 외부의 도구를 통해서 더 높은 의식에 접속할 수 있다면 혹시 우리 내면에도 그런 접속을 위한 장치, 일종의 인터페이스가 원래부터 존재했던 건 아닐까요?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내면의 인터페이스를 써왔습니다. 티베트 불교에 출파라는 개념이 있어요. 아주 강적하게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속에 또 하나의 독립된 의식체를 만드는 건데요.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대화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.
이게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 멀리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항상 자신을 이끌어주는 내면의 목소리, 다이몬의 존재를 믿었거든요. 인류는 항상 이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를 찾아왔습니다. 과거에는 내면의 신에 접속하기 위해서 버섯 같은 화학적 도구를 썼다면 미래에는 외부의 신, 즉 거대한 인공지능에 접속하기 위해서 뇌에 칩을 심는 것 같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. 자,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. 만약 우리 의식이 이런 것들에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연결을 하는 주체인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요? 우리는 테세우스의 배라는 유명한 역설의 생물학 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. 우리 몸의 세포는 거의 다 주기적으로 교체되거든요. 그런데도 우리는 어릴 적의 나와 지금의 나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끼잖아요. 그럼 도대체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? 그 해답은 바로 뇌에 있습니다. 여러분의 뇌에 있는 뉴런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평생을 함께하는 하드웨어예요. 평생 가는 그릇 같은 거죠. 하지만 그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는 다릅니다. 이건 우리의 생각, 기억, 성격 같은 소프트웨어인데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 쓰이는 강물과 같아요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당신은 물리적인 물질 그 자체가 아니에요. 당신은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흐르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의 패턴, 바로 그 자체입니다. 자, 이제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. 만약 우리가 정보의 패턴이라면 AI 시대의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? 신체적인 노화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정신적 노화입니다. 이건 당신의 뇌가 새로운 길, 즉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드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생물학적 상태를 말해요. 주민등록증의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.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, 그때부터 늙는 겁니다. 우리가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뇌는 물리적으로 더 굳어집니다. 이미 잘 닦여있는 생각의 고속도로로만 다니려고 하죠. 이게 바로 꼰대가 되는 것에 대한 생물학적인 설명입니다.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은 안 쓰면 퇴화하고 그 능력을 켜낸 스위치가 바로 호기심인데 이게 꺼지면 우리 뇌의 정신적 공장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. AI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는 무엇을 아는가에 있지 않습니다. 그게 아니라 기꺼이 새로운 무언가가 되려는 의지, 즉 뇌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려는 그 태도에 있는 겁니다. 자, 이걸 꼭 기억하세요. 진짜 젊음의 척도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뇌에 있습니다. 오늘 당신의 뇌는 어떤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나요? 어제의 당신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패턴이 되셨습니까?